포승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뜰 한가운데 선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돌쇠는 그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오래도록 담았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포졸들이 돌쇠를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연화의 절규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쇠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소인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어째서 한종놈이 그런 눈빛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째서 맨손으로 자기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오래전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에 들신 분이 하늘보다 높고 가문의 체면이 목숨보다 무겁던 조선의 어느 고을에 사람들 사이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는 제법 이름 있는 사족 가문이 있었지요.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집안이라 기와집 처마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사랑채 마당에는 철마다 갖가지 화초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그 집의 외동딸 연화는 18에 혼례를 올려 이웃 고을 최씨 가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최씨 가문 역시 대대로 이름을 날리던 명문이었지요. 연화의 부모는 딸을 좋은 데 보냈다며 기뻐했고 연화 자신도 새 살림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혼례날 친정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종놈 돌쇠가 혼수 짐을 지고 따라갔습니다. 돌쇠는 연화보다 2살 아래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기씨 곁에서 심부름하며 자란 터라 친정에서 딸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평온했습니다. 연화는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공양하고 지아비를 받들며 며느리 도리를 잘 해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문안을 드리고 밤늦도록 3일짜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맛이 없다 하시면 손수 죽을 쑤어 올렸고 시아버지의 제삿날에는 며칠을 밤새워 제수 음식을 장만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국이 짜다, 밥이 서리겄다,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 트집 잡는 잔소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 부덕한 탓이려니 여기며 더욱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형편은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연화의 배는 끝끝내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것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최씨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가 없다는 것, 그 책임은 며느리에게 있다는 것.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연화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화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지아비와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요. 연화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종이 한 장을 보았습니다. 내보내겠다는 문서였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잉태를 못하니 이것이 어찌 안하게 도리를 다한다 하겠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렁건 일을 설마 했던 일이 눈앞에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부덕한 탓이오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연화가 이 말을 땅에 닿도록 절하며 빌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시간이라 3년을 기다렸느니라. 이 이상 무엇을 기다리라는 게냐. 대를 끊을 작정이 아니라면 당장 나가거라. 연화는 지아비 치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치성은 얼굴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을 보는 순간
연화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아니,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지성은 혼례 전부터 마음에 둔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연화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진심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얼굴 뒤에 숨겨진 사정을 연화는 그날 처음으로 짐작했습니다. 날이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하시구려. 나도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소. 그 한마디가 연화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3년을 함께한 지압이었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든 밤이 첫날을 넘었는데 그런데도 이토록 쉽게 남의 일처럼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지요.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이렇게 쫓겨나는 것만으로도 치욕인데 울음까지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짐을 꾸려라. 오늘 중으로 나가야 한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겨야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씨, 바쁜 발소리와 함께 돌쇠가 달려왔습니다. 3년 전 혼수 짐을 지고 따라와 최 씨 가문 행랑채에서 자비를 하던 종놈이었습니다. 돌쇠는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소문은 이미 행랑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아씨, 소인이 짐을 꾸려 드리겠습니다. 부디 몸조리나 잘 하시옵소서. 돌쇠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돌쇠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연화의 방으로 들어가 의복과 물건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보낸 행랑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 대부분을 떼앗아 갔습니다. 이건 최 씨 가문 물건이다. 가져갈 수 없다. 연화가 혼수로 가져온 것들, 3년 동안 모은 것들이 죄다 빼앗겼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무명 저고리 몇 벌과 초라한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종의 신분으로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솜저고리 안에 몰래 감춰두었던 것들을 보따리에 슬며시 넣었습니다. 연화가 아끼던 빚,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놀이개,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엽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연화는 최 씨 가문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등 뒤에서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연화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친정은 이미 가세가 기울어 돌아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죗바느질로 근근히 사시는 형편이었습니다. 거기에 쫓겨난 딸이 굴러들어가면 어머니까지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아씨, 돌쇠가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보따리를 등에 메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돌쇠가 연화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급히 쫓겨나느라 신도 신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흰 발바닥이 차가운 땅에 닿아 시뻘겋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자신의 집신을 벗었습니다. 아씨, 이것이라도 신으시옵소서. 돌쇠, 그건 네 신이 아니냐. 발이야, 백리를 맨발로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씨, 발에 상처가 나시면 아니 됩니다.
돌쇠는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조심 연화 발에 집신을 신겨드렸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을 함께한 지아비는 손 한 번 잡아준 적 없었는데 종놈 돌쇠가 제 신을 벗어 신겨주고 있었습니다. 돌쇠,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아씨께서 어디로 가시든 이 돌쇠가 곁에 있겠습니다. 부디 마음 놓으소서. 연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자신에게 남은 것은 이 우직한 종놈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어둠이 내린 길을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걷는 연화,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돌쇠, 보따리 하나와 빌린 집신 한 켤레뿐인 행차였습니다. 지성이 던진 내쫓는 문서는 돌쇠의 품 안에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종이를 집어 던진 놈에게 도로 던져줄 날이 반드시 오리라. 돌쇠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씨의 눈물을 닦아드릴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별빛 아래 두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달이 중천에 오를 무렵 연화의 발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길가에 낡고 허물어진 폐사가 보였습니다. 지붕 절반이 내려앉은 오래전에 버려진 법당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쉽시다. 연화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법당 안을 살폈습니다. 뱀이나 벌레가 없는지 확인하고 마른 낙엽을 긁어모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솜저고리를 벗어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씨, 밤이 차갑습니다. 이것이라도 덮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너는 어찌하느냐? 소희는 괜찮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튼실하게 태어났으니 조금 추워도 거뜬합니다. 연화는 솜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거절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낙엽 위에 몸을 뉘자 온종일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법당 문 밖으로 나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남녀 유별의 법도가 있는 세상이었으니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육척 장안이 밤새 문 앞을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든든한 울타리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는 열이 났습니다. 하루 사이에 얼굴이 새파래지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연화는 몸을 떨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리, 제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돌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을 부르고 싶어도 엽전이 없었고 약을 사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 뒤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주먹밥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구해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아직 누워 있었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타 있었습니다. 아씨, 밥을 구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돌쇠가 법당 문 앞에 주먹밥을 올려두었습니다. 연화가 일어나 받아들었습니다. 어딘가 후줄근해 보이는 돌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돌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돌쇠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연화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우직한 종놈이 자신을 위해 어떤 수모를 당하고 왔는지를.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먹밥을 받아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비단 이불을 덮고 번듯한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아비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놈의 신분인 돌쇠가 주막에서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주먹밥 하나를 구해다 준 것입니다. 연화는 밥을 삼키며 울었습니다. 명문가 딸이라는 자존심은 진작에 내던졌습니다. 아씨, 좀 나으셨습니까? 고맙다 돌쇠. 연화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우직한 종놈을, 어릴 때부터 자신 곁을 지켜온 사내를,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돌쇠. 예, 아씨. 너는 어째서 나를 따라온 게냐? 돌쇠가 흠칫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아직 어렸을 때 대감마님의 소중한 닭이를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씨께서 소인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소인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육척, 장안이 작은 여인 앞에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아씨, 소인에게는 갚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갚을 때까지 소인은 아씨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돌쇠의 거칠고 굳은 살박인 손등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돌쇠.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법당 안에서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쇠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아씨께서 소인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분명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비가 그친 법당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아주 먼 옛날, 시집오기 훨씬 전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해 여름은 유독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연화의 친정은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사족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높은 벼슬에 있었고 어머니는 인품이 좋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외동딸 연화는 귀하게 자랐지요. 돌쇠가 그 집에 들어온 것은 연화가 아직 처녀 옷을 입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돌쇠는 굶어서 쓰러진 아이였습니다. 마을 뒷골목에 쓰러져 있던 것을 아버지가 발견해 데려온 것이지요. 그때부터 돌쇠는 연화의 집에서 자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처음 본 돌쇠는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고 눈만 부릅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눈에 띄게 쑥쑥 자랐습니다. 먹는 것이라고는 찬밥과 국물뿐이었는데 어깨가 떡 벌어지고 키가 훌쩍 컸습니다. 타고난 골격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돌쇠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묵묵히 했고 구박을 받아도 대들지 않았습니다. 눈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이 연화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해 여름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끼시던 귀한 닭이가 깨진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갑오였습니다. 그 눈 갑오지가 잣잔 하나가 쌀 100냥어치는 된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누가 깨뜨렸느냐?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행랑 사람들이 벌벌 떨며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돌쇠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마당을 기어가던 오소리가 닭이에 살짝 부딪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닭이가 받침대에서 굴러 떨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놈을 포도청에 넘겨라. 그 시절 종놈이 주인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곤장을 맞거나 팔려가거나 관아에 넘겨지는 것이지요. 돌쇠에게는 그 어느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서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연화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기 씨에게로 쏠렸습니다. 연화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 닭이는 제가 깼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이루다가 마당을 거닐다가 그만 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무릎을 꿇고 있으니 화가 스르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아, 깨진 것은 어쩔 수 없지. 앞으로는 조심하거라. 아버지가 돌아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자. 행랑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마당에는 연화와 돌쇠만 남았습니다. 돌쇠는 이마를 땅에 댄 채 멍하니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가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어나거라. 돌쇠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돌쇠는 넋을 잃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뜻밖의 물음이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따라오너라. 연화가 앞장서 걸었습니다. 연화가 돌쇠를 데려간 곳은 부엌 뒤, 광 뒤편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연화가 잠시 사라졌다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보리쌀 주먹밥 하나와 종이에 싼 작은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먹어라. 목 막히면 안 된다. 돌쇠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투였습니다. 지금껏 야, 이놈아, 거기 있는 것 하고만 불렸는데 돌쇠가 주먹밥을 한 입 깨물었습니다. 보리쌀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돌쇠가 주먹밥을 다 먹었을 때 연화가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습니다. 돌쇠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노란 빛깔의 둥근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율고였습니다. 돌쇠는 율고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지체 높은 분들이 드시는 것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실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연화가 먹어보거라 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율고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깨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단 것이 있었다는 것을 돌쇠는 몰랐습니다. 혀 위에서 녹는 그 맛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연화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맛있느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율고를 씹으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연화가 돌쇠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기 씨와 종놈이 광 뒤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짐승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람이야. 알겠지? 돌쇠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복판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람 대접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물었습니다. 아기 씨께서 소인 대신 거짓말을 하셨는데 혼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도와주셨습니까? 연화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네가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연화 앞에 엎드렸습니다. 평생 아기 씨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화가 웃었습니다. 뭘 그리 거창하게 굴어. 일어나거라.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돌쇠가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먼저 광 뒤에서 나갔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그 다짐이 돌쇠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법당 안에서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회상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날의 율고, 그날의 햇살, 그리고 눈물범벅이 된 돌쇠의 얼굴까지. 연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당 문 앞에 돌쇠가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망을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육척 장안이 문턱에 기대어 앉은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뼈만 앙상하던 그 아이가 저렇게 큰 사내가 되었구나. 그리고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구나.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날 광 뒤에서 건넨 율고 하나가 이 사내의 평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연화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사람에게 빚이 있다.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열은 내렸지만 갈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당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돌쇠는 날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풍맥을 벌어왔습니다. 육척 장안이 힘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쌀가마 나르기, 장작 패기, 짐 운반. 하루 종일 일해도 푼돈밖에 안 됐지만 그 돈으로 아씨가 먹을 것을 샀습니다. 연화는 그런 돌쇠가 가엾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명문가 딸이라는 자존심은 진작에 내던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쇠가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길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함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산길 한가운데 수레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주위를 인상이 험한 사내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산적이었습니다. 67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수레에서 중년 사내 하나가 끌어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같이 오던 사람들은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이놈이 의주기를 오가며 돈을 긁어 모으는 큰 객주놈이지. 산적 두목 같은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짐은 다 두고 목숨만 챙겨서 꺼져라. 객주는 벌벌 떨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산길에서 산적을 만나면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설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저 많은 산적을 혼자 상대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대로 두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돌쇠의 머릿속에 연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씨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아씨에게 따뜻한 집과 밥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기 멈추어라. 산적들이 일제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육척 장안이 나타나자 한순간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비웃었습니다. 뭐냐, 이놈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두목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두 명이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덮쳐오자 돌쇠의 거대한 손이 그 사내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어올려 옆으로 내던졌습니다. 사내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나무에 부딪혀 굴렀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육척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돌쇠가 팔로 받아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돌쇠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몽둥이를 빼앗아 두 동강내 버렸습니다. 산적들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개 같은 놈, 두목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괴력 앞에서는 그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두목의 가슴팍을 밀어내자 두목의 몸이 여러 걸음 튕겨나갔습니다. 으아, 두목이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부하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개 같은 놈, 물러나라, 두목이 외쳤습니다. 산적들은 쓰러진 동료를 끌고 도망쳤습니다. 금세 산길이 고요해졌습니다.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팔에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객주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고맙소. 목숨을 살려줬구려. 박대방이라 하오. 의주기를 오가며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 사내는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그대 덕에 살았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박대방이 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묵직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성이요. 받아주시오. 돌쇠는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돈이 있으면 아씨와 한동안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는 것이요? 돌쇠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에게는 모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정이 있어 지금은 갈 곳 없는 신세이십니다. 그분의 안전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인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박대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숨을 구해주고서 돈 대신 남의 보호를 부탁하다니 예사 사람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 정도야 어렵지 않소. 내 가게에 빈 곳간채가 있으니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돌쇠의 얼굴에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묻겠소. 하이, 나는 무엇이든 그대처럼 힘센 사람이 어째서 품팔이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 힘이면 행수로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돌쇠는 말을 더듬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소인은 종놈입니다. 아씨를 모시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모릅니다. 박대방이 턱을 매만졌습니다. 종이라니 아깝구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소. 나와 함께 의주 행수로 들어오지 않겠소. 한양과 의주를 오가며 큰 거래를 이어가는 상단이요. 힘들고 위험하지만 잘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요.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의주 교역길, 인삼과 비단을 거래하는 험한 여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성공하면 아씨에게 번듯한 집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혀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법당에서 덜덜 떨며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답을 주시오. 박대방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왜 이리 늦었느냐?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돌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연화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겼습니다. 돌쇠는 한동안 뜸을 들이다가 결국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산적을 물리친 일, 박대방을 만난 일, 그리고 의주 상단의 행수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은 일까지. 연화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아씨, 소인은 떠나겠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돈을 벌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아씨에게 번듯한 집도 비단 옷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박대방 나리가 아씨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했습니다.
곡간체에서 평안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가 없으면 돌쇠. 연화가 말을 끊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없으면 내가 어찌 살아간단 말이냐.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씨. 그러나 연화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네 뜻이 그러하다면 붙잡지 않겠다. 다만 연화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잠깐만. 연화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법당에 들어오기 전 마을 장터에서 가진 엽전을 털어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노란 율고 두어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율고를 돌쇠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는 길에 먹어라. 그 눈빛에 돌쇠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약속해라. 반드시 돌아온다고.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육척 장안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쇠는 율고를 먹지 않았습니다. 가는 내내, 그리고 3년 내내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 안에 꼭 간직했습니다. 아씨의 손운기가 남아있는 그것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대방의 수레가 법당 앞에 닿았습니다. 연화는 짐을 챙겨 수레에 올랐습니다. 이제 박대방의 곡간체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돌쇠는 수레 앞에 섰습니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손 한번 잡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연화가 수레 안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엎드렸습니다. 아씨, 소인은 다녀오겠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수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수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마에 흙이 묻어도 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반드시 아씨에게 좋은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의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돌쇠는 박대방의 상단에 합류해 북으로 향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산은 점점 높아지고 바람은 점점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로 변해갔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돌쇠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시선은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쇠의 힘은 상상을 뛰어넘었으니까요. 다른 사람 셋이 겨우 드는 짐을 혼자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박대방이 돌쇠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짐꾼으로 놔두기에는 아깝구나. 박대방은 돌쇠를 자기 곁에 두고 장사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건값 흥정, 사람 보는 눈, 거래 협상. 돌쇠는 글을 몰랐지만 머리는 명석했습니다. 한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셈 계산은 귀신같이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의주의 겨울은 가혹했습니다. 코끝이 얼어붙는 추위가 며칠씩 계속됐습니다. 상단 사람 중에는 병으로 쓰러지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끄떡없었습니다. 저녁마다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독 맑고 빛나는 북방의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연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씨는 평안하실까? 따뜻한 곳에서 쉬고 계실까? 혹시 병이 나진 않으셨을까? 돌쇠는 품 안에서 종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연화가 건네준 율고였습니다. 바스러질까봐 조심조심 펼쳐보았습니다. 노란 빛깔이 여전했습니다. 돌쇠는 율고를 가슴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아씨. 그런데 두 번째 해 한겨울이었습니다. 상단이 함경도 험준한 산길을 지나던 날, 갑자기 하늘에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폭설이었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짐을 지킨답시고 맨 끝에 남아있다가 그만 눈더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눈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연화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약속을 못 지켰는데, 아직 돌아가지 못했는데.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눈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는지, 두 시즌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눈더미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율고 꾸러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멀리서 상단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돌쇠, 그대 살아있었어. 박대방이 돌쇠를 끌어안았습니다. 돌쇠는 피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날이 아직 못 돌아갔습니다. 그 일 이후 박대방은 돌쇠를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장사의 비결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돌쇠는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어엿한 행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박대방은 돌쇠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엽전뿐이었지만 차츰 냥이 되고 은자가 되어 갔습니다. 돌쇠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아씨를 위해 모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달빛 아래 쌓아놓은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씨에게 번듯한 집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겠구나. 비단 옷도 사드릴 수 있겠구나. 하인도 드릴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법당에서 떨며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시팔, 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박대방이 다가왔습니다. 돌쇠, 이제 3년이 되었구나. 돌아갈 때가 됐다. 나는 네가 없었으면 3년 동안 산적에게 목숨을 빼앗겼을 게야. 이것은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다. 박대방이 묵직한 자루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은자 50냥이 네가 번 것에 더해서 이것으로 새 살림을 시작하거라. 돌쇠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긴. 그리고 박대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씨에게 잘해드려라. 네가 3년 동안 얼마나 그분을 그리워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며칠 뒤 돌쇠는 남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돌쇠는 연화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아씨, 지금 돌아갑니다. 약속대로 돌아갑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박대방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3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차림에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눈가의 수심이 깊어진 것만 달랐습니다. 돌쇠는 대문 앞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년을 그리워했던 얼굴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아씨, 돌쇠가 낮게 불렀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돌쇠.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든 빨래가 덜덜 떨렸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3년 전보다 더 검게 탄 얼굴, 더 거칠어진 몸, 그러나 여전히 우직한 눈빛이었습니다. 소인 돌아왔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 앞에 엎드렸습니다.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아씨.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에 든 빨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밤마다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오다니. 이 바보. 연화가 엉엉 울었습니다. 3년이 뭐냐. 3년이. 돌쇠도 울었습니다. 육척 장안이 아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코를 훌쩍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뒤 돌쇠는 연화를 데리고 친정 마을로 향했습니다. 연화의 친정집은 이미 오래전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팔렸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사고 싶소. 집주인이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낼 수 있소. 돌쇠가 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집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거래는 금세 이루어졌습니다. 연화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이 다시 연화의 것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대문 앞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곳이었으니까요. 아씨, 이제 이 집은 아씨 것입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을 고치고 하인을 들이고 세간살이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박대방의 이름을 빌려 마을 한편에 작은 상단을 열었습니다. 양반과 아씨가 직접 장사에 나설 수는 없는 세상이었으니 돌쇠가 행수로 앞에 서고 연화는 뒤에서 살림을 도맡아 이끄는 방식이었습니다. 북방에서 갈고 닦은 장사 수완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상단은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삼과 비단, 그리고 의주길에서 가져온 귀한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돌쇠의 정직함과 우직함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 돈으로 연화에게 비단 옷을 지어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비단으로, 가장 고운 빛깔로. 연화가 처음으로 비단 옷을 입던 날, 돌쇠는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고우십니다. 3년 전 법당에서 떨던 아씨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씨, 참 잘 어울리십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연화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네 덕분이야, 돌쇠.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쫓겨났던 연화 아씨가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친정집을 사들이고 상단까지 열었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최씨 가문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가마 한 채가 멈추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 지아비 치성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연화를 쫓아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내 며느리야.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 들으니 크게 성공했다던데. 과연
우리 집 며느리는 달라.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일은 흘려보내고 우리 예전처럼 지내는 게 어떻겠느냐.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겠어? 뻔뻔한 말이었습니다. 3년 전에 맨발로 쫓아낸 것을 잊었단 말입니까? 연화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는 아씨의 집이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육척, 장안이 대문을 막아서 있었습니다. 허락 없이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3년 전 아씨를 맨발로 내쫓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돌쇠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내보낸다는 문서를 들이미시며 2번 다시 얼굴을 보이지 말라 하셨습지요.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2번 다시 아씨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 종놈이, 소인은 종이옵니다. 허나 아씨를 버린 날이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지요. 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러가십시오. 2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돌쇠가 대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쇠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화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고마워. 정말 고마워. 3년 전의 원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맨발로 쫓겨났던 그날의 치욕이 오늘 조금은 씻겨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 이리 와 않거라. 돌쇠가 다가갔습니다. 연화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박인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3년 전보다 더욱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네 손,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힘들었을 게냐. 아씨, 소인은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다는 게냐. 연화가 돌쇠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탓에 네가 이런 고생을. 아씨 탓이 아니옵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아씨에게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돌쇠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일이 오래 이어지면 시기하는 자가 생기는 법이지요. 그 시기의 중심에는 최 씨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연화를 쫓아낸 전지압이 치성이었습니다. 치성은 그 후 새 지어미를 맞이했지만 살림은 점점 기울었습니다. 반면 쫓아냈던 연화는 큰 재산을 모아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치성의 자존심을 갉아먹었습니다. 전날 대문 앞에서 내쫓긴 것은 더더욱 치욕이었습니다. 종놈에게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으니까요. 치성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성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저 상단이 의주에서 물건을 떼어온다지요. 혹시 금지된 물건이 아닙니까? 치성의 눈이 빛났습니다. 물론 저 상단은 떳떳한 거래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우는 것이 세상 이치였습니다. 지성은 포도청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저 상단이 밀무역을 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연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은 포도청 관원들에게 뒷돈을 뿌렸습니다. 진실은 돈 앞에서 힘을 잃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의 집 앞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밀무역 혐의로 이 집을 수색한다. 포졸들이 대문을 걷어차고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화가 급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네가 연화더냐? 밀무역을 주도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포도청으로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밀무역을 직리로 대야 단간은 그토 연화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밀무역이라니 무슨 말인지 영문도 몰랐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상단은 정당한 거래만 합니다. 그것은 포도청에서 밝혀질 일이다. 자, 따라오시오. 포졸이 연화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다리시오. 배 밑바닥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가 달려왔습니다. 육척 장안이 연화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물러서라. 나라의 일이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돌쇠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밀무역 주모자를 잡으러 오셨다 하셨지요. 그렇다면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포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돌쇠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밀무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이 돌쇠가 혼자 저지른 것입니다. 아씨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쇠,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아씨는 상단거래에 관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장부도 거래도 모두 소인이 도맡았습니다. 아씨는 그저 이름만 빌려주셨을 뿐입니다. 이놈, 지금이 어느 때라고. 포졸이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을 데려가십시오. 아씨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돌쇠, 안 돼. 연화가 달려왔습니다. 돌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짓이냐? 어째서 네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게냐?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평온했습니다. 아씨, 옛날에 아씨께서 소인을 도와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대감마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시면서까지 소인을 감싸주셨지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으니까요. 이번에는 소인이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돌쇠, 안 돼. 연화가 울부짖었습니다. 아씨, 소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돌쇠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향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묶으시오. 소인은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포졸들이 돌쇠의 손목에 포승줄을 감았습니다. 연화가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합니다. 제발, 아씨, 울지 마십시오. 울지.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만 무사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돌쇠, 그리고 돌쇠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정연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아씨께서 주신 율고 정말로 달았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광디에서 건넨 율고, 그 기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소인은 그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씨 덕분에 소인은 행복했습니다. 돌쇠가 끌려갔습니다. 이야기는 첫머리로 돌아왔습니다. 포승줄이 손목을 파고드는 그 순간 돌쇠는 연화를 향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절규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밀무역 죄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억울하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뒷돈으로 짜인 각본이 있었으니까요. 돌쇠는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씨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옥에 갇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혹독한 곤장도 있었습니다. 배우가 누구냐, 공범은 누구냐,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혼자 한 일이다. 아씨는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고문을 버티는 동시 돌쇠의 기력은 점점 쇠해갔습니다. 육척 장안이 여위어 갔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웃었습니다. 아씨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연화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돌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상단 장부를 들고 박대방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거래가 정당했음을 조목조목 보여주었습니다. 박대방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인맥과 상단의 힘을 총동원했습니다. 연화는 밖으로 나설 수 없는 몸이었으니 박대방이 대신 관할을 찾아다니며 돌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연화는 글을 모아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박대방이 그것을 들고 더 높은 관직을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치성의 거짓 고발이 밝혀진 것입니다. 뒷돈을 받은 관원들은 파직됐습니다. 돌쇠의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석방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연화는 곧장 포도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돌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숨이 샜는 것 같았습니다. 수개월 만에 본 돌쇠는 딴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육척 장안이 반으로 여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랬고 눈이 웅푹 꺼져 있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돌쇠, 연화가 달려갔습니다. 돌쇠를 부축했습니다. 돌쇠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씨, 오셨습니까? 이 바보야. 연화가 울부짖었습니다. 돌쇠의 몸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저 걷던 몸이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씨가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소인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는 어째서 이렇게. 돌쇠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아씨가 무사하시다면 소인은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돌쇠, 아씨, 집으로 돌아갑시다. 연화는 돌쇠를 부축해 가마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연화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발 무사해라. 정연이는 돌쇠를 안고 방으로 옮겼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와 도왔습니다. 가장 따뜻한 방에 이불을 두껍게 깔고 돌쇠를 뉘었습니다. 의원을 데려와라. 빨리.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하인이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돌쇠는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의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씨, 이야기 말씀 마세요. 기력을 아끼시고 가만히 계세요. 연화가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 크고 거친 손이 이토록 차갑고 여위어 있었습니다. 곧 의원이 올 거야. 조금만 참아. 돌쇠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진맥을 짚고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기력이 너무 쇠했습니다. 이제는 손을 써도.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아씨,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화는 돌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얼굴을 어루만지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쇠, 정신 차려. 제발. 돌쇠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아씨, 손을 잡아주십시오. 연화가 돌쇠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돌쇠가 가느다랗게 웃었습니다. 따뜻합니다. 아씨의 손은 정말 따뜻합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 제발 이런 말 하지 마. 네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아씨는 강한 분이십니다. 소인이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야. 틀렸어. 아씨.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인은 이 세상에서 아씨를 뵐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연화가 돌쇠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아기 씨께서 소인에게 율곡을 주셨지요. 그것이 얼마나 달았는지 세상에 그런 단 것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씨께서 말씀하셨지요. 너는 짐승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소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있었기에 소인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연화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씨, 소인은 은혜를 다 갚았습니까? 아씨께서 소인을 도와주신 은혜, 이제 모두 갚았습니까? 연화가 돌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래, 다 갚았어. 네가 충분히 갚아주었어. 돌쇠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한마디에 돌쇠의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평생 지고 온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제 소인도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다. 돌쇠, 아씨, 언제까지나 평안히 사십시오. 돌쇠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씨,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고요히 잠이 든 것처럼 돌쇠. 연화가 돌쇠를 흔들었습니다. 돌쇠, 일어나. 돌쇠, 대답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 돼. 연화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홀로 상단을 이어갔습니다. 힘들 때마다 돌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씨는 강한 분이십니다. 그 말이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해마다 율곡가 나올 때면 연화는 반드시 한쪽을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그것은 팔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돌쇠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연화의 머리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백발이 된 연화가 언덕 위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만들어진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가꾼 무덤이었습니다. 묘 앞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열자 노란 빛깔의 율곡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 연화가 율곡을 묘 앞에 올렸습니다. 율곡 가져왔어. 네가 좋아하던 것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머리도 하얗게 됐어. 연화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도 네 덕분에 여기까지 살아왔어.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돌쇠.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바람이 연화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연화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묘 곁에 핀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옛 어른들이 이르기를 하늘은 높아도 사람의 선악을 다 살피신다 하셨지요. 남을 해치려 파놓은 구덩이에 제가 빠지고 눈보라 속에서 베푼 작은 온정이 훗날 목숨을 살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악행은 반드시 제 몸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늘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대본을 쓰고 영상도 하나하나 만든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보실 수 있는 이야기이니 다음 회에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